제 여러 가지 태블릿 PC나 컴퓨터에 네이버에 지금 10월 1일 날 나왔던 문재인의 주한미군 한반도 평화 수호자 역할 변함없을 거라는 제목의 이 청와대 당일 이 관련자들 초청 오찬을 한 국군의 날 오찬을 한 내용이 지금 일면에 뉴스로 나와 있어요. 기자들의 입력에 대해서도 10월 1일 날 오후 12시 40분에 입력한 기사가 오늘 지금 10월 3일 이틀이 지났는데 네이버에 지금 태블릿 PC에 나오는 일면 톱 뉴스로 나와서 혹시 컴퓨터가 지금 10월 1일 날로 멈췄나 싶어서 다른 태블릿으로 봐도 그 기사가 일면 제일 위에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노는 날 이 이야기를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켰을 때 제일 먼저 보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기가 찹니다. 어떻게 이 기사가 지금도 올라와 있을 수 있느냐. 참 대한민국 기상천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국회를 와서 연설을 한다. 김정은이 11월 달이나 12월 달 중에 이 한국을 오기로 했다. 저는 방남이라는 표현이 기분이 나빠서 방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방한 때 뭐 하러 오느냐? 그냥은 절대 안 올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을 보고 내가 갈 때는 서울에서 혹은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종전선언해서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장 큰 선물을 정전 65주년 만에 김정은이 얻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70년 만에 가장 큰 선물을 얻게 되는 걸 겁니다. 자, 김정은으로서는 이제는 종전선언을 얻어내면 남한도 자기가 앞으로 먹어야 될 손에 넣을 구체적인 대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막연한 목표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종전선언이 되었으니까 가시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측 국민들이 봤을 때 김정은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도록 해야 김정은이 남쪽까지 다스리는 통합 대통령이 되는 일이 꿈과 같은 일이 아니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한반도에 산다는 것이라는 걸로 소설가 한 명이 글을 썼어요. 1년 전만 해도 전쟁이 나느냐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북한하고 민족 평화 통일 자주부터 시작을 해서 한마디로 같은 민족으로 이제는 갑자기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내 삶과 연결된 새로운 지금 변화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설가니까 우회적인 표현을 썼지만은 지금 너무 빨리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문제. 자기 임기 내에 되돌릴 수 없도록 말뚝을 받겠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문재인에 대해 국민들은 저항 의지를 상당히 상실한 채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거고 이대로 몰고 가서 그냥 북한하고 붙여버리겠다. 이런 부분이라면 그걸 한다라고 국민한테 알리고 가야 되는데 이 나라에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국회도 있고 제도적 시스템도 있는데 미국에는 트럼프의 저런 중구난방 미친놈 춤추는 식으로 가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의회나 언론이 제동이라도 걸지만은 또 미국은 자기 일도 아닙니다. 위험을 완화시키는 일에 불과하지요. 동맹과의 신의에 불과한 일이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나오는 만큼의 의회나 언론의 제동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일 핏줄이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지금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서 농촌 지역 곳곳에 전 세계에서 온 며느리들이 수두룩하고 지금 한국을 무슨 단일 민족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용어 자체가 황당한 상황에서 마치 이산가족 상봉이나 무슨 교류왕래 민족은 하나가 지상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게 좀 생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도 환상이고 한마디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환상이지요. 그 다음에 분단은 부조리고 미국은 한마디로 이런 분단을 유지하는 악이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분단이 없어지면 모두가 잘 살게 되고 평화롭게 살아갈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옆에 붙으면 잘 살게 될 것처럼 환상을 붙여요. 마윈이라는 중국의 이재용이 뭐라 했습니까? 정부는 이 다스리는 거나 잘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소유권까지 다 이렇게 뺏겨가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 옆에 붙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기술 등이 결합해서 경협을 하게 되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 우리는 북한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있는 그 민족 동포라는 사람들의 인권은 말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거냐. 개성공단을 다시 돌리면 정말 한국 돈으로 10몇만 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 돈의 80% 이상을 착취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도 되는 거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60, 70년대에 노동운동가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 몸을 불살랐다 전태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의 개성공단이 결국은 저임금으로 한국 임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최저임금에 거기에다가 그중에 80%는 다시 북한 정권에 떼이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강제노동 시설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문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또 저렇게 많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제 경협을 한다고 쓰게 되면 한국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나 해봤습니까? 그런 고민이 없다 보니까 저 매스게임 같은 걸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아름답다라는 소리나 하고 환상적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강제로요, 우리를 호랑이 등에 태워가지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자, 종전선언을 하거나 김정은이 한국에 와서 연설하는 게 싫다. 이건 굉장히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오는 게 싫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와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못 믿겠다. 결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실제 국민들 다수가 비핵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비핵화는 물 건너간 채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남북 경협을 빙자한 또 교류 이런 것들이 되면서 남한 체제는 점점 무너져가는 쪽으로 남한의 정권이 문을 열고 있다. 이 말을 가짜 뉴스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를 처벌하세요. 저는 제 확신과 여러 가지 근거의 바탕을 두고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가기 싫다. 저는 진짜 가기 싫어요. 김정은이 와서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느니 정말로 이 정권에 벼락이 내려져서 다 진짜 몰살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 죽어도 못 보겠어요. 그 꼴을 갖다가 보이는 정권이라면 저는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불가능하더라도 한국당은 물리적으로라도 탄핵 시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지율 한 자릿수에서 10%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는 정당이 뭘 잃을 게 있다고 더 망설입니까? 탄핵안을 발의를 했어요. 국회를 내버려야죠. 그게 통과되고 안 되고는 표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저는 투쟁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와서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박수치고 앉았다. 그리고 김정은이 청와대 경호실 호송을 받아서 사이드카 타고 서울 시내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봐야 되느냐.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꼴은 못 본다.
정말로 테러를 할 수 있으면 테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가짜 뉴스입니까? 내 소신인데요. 자, 싫다라는 말. 이 정권이 끌고 가고 있는 북한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일국가 이체제든 뭐든, 그리고 남북 경협, 교류, 싫어요. 싫은 사람은 안 갈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가의, 국민의 삶에 대해서 안정과 국가의 존속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방향을 한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더럽지만은 다수결이라서 그거에 의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요. 그때는 이제는 이 땅에 살기 싫은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당은 탄핵 발의와 함께 국민 투표를 발의해야 됩니다. 저보고 무슨 한국당에 무슨 전원책 무슨 조강위원과 손을 맞춰서 하면 좋을 건데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가서 정치하십시오. 그거요. 한국당이 탄핵 발의하고 국민투표 부처라고 문정권의 종전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북정책. 지금이 입구잖아요. 지금까지는요. 사실은 그냥 없던 걸로 물리면 돼요. 다음 정권 돌아와서. 근데 지금부터는 나중에 물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국당이 이 부분을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어요. 내란죄와 외환죄. 자, 문재인이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은 맞지만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헌법 69조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또 헌법 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문재인은 지금 헌법을 준수하고 있느냐? 아무리 신분이 고귀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법이나 헌법은요. 자, 그래서 이분은요. 문재인과 공모한 송영무를 고소 고발해야 된다. 내란, 예비업무, 선전선동, 여적, 간첩, 일반 이적, 예비업무, 선전선동 형법상에 이런 죄들이 해당된다. 그 다음에 군형법에 이반, 이적, 예비업무, 선전선동 등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문재인과 송영무는 헌법 위배 및 내란 외환죄로 볼 수 있는 죄가 매우 많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김정은 입으로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지도 않았고 남침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했던 무수한 약속을 실천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GP 철수하고 DMZ에 비행구역 설치하고 NLL을 후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우리한테는 불리하고 북한에 유리한 약속을 하고 있고 이 탱커, 저지선 지뢰까지도 다 철거하고 있고 철조망도 뜯고 있다. 자, 헌법상의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북한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인이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라면 역적 아니냐. 자, 북한이 항상 쓰는 수법은 남의 약점 물고 늘어지기, 국민들 선종선봉하기, 그리고 나의 약점 회피하기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문정권이 받아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스템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을 내란죄나 외환죄, 여적죄 이런 걸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지금 누가 보내왔어요. 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김정은이 국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면서 연설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한국의 지금 건국 70년 그리고 정전 후 65년에 있었던 모든 변화를 뒤집어 버리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시발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한마디로 국민투표로 확인하고 가야 된다.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에 있는 시스템을 다 뒤집어 버리고 새롭게 가겠다면 전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혹시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부분의 문제를 제기할까봐 작년에 대통령 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올해 지자체 선거 전까지 개헌을 청와대에 주도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헌이나 거기에 의해서 또 바뀌는 법률 조항에 의하면 자신들의 이런 행위가 위법이 아닌 것처럼 바꾸겠다고 미리 바꿔놓고 하려 했는데 못 바꾸니까 이제 하려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개헌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이런 이후에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찝찝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정미, 정동영, 하태경 이런 자들이 지금 김정은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 그러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김정은 연설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능라도에서 연설을 해서 김정은한테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거기 가서 했던 이야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 그뿐입니까? 18일 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 또 백두산 정상에서는 송영무가 뭐라 했는가 하면 한라산 정상에 김정은이 오게 되면 헬기 패드 착륙장을 만들겠다.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또 능라도 경기장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켜야 될 이 대한민국의 가치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한마디로 과잉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이렇게 문재인이 지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능라도 연설에서 어려운 시절에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말들을 보면요. 이게 한국 대통령으로서 해서 될 이야기인가. 북한의 어려운 시절이 뭡니까? 미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 때 뭐 고난의 행군 같은 시절에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으면서도 민족의 한마디로 자존심을 지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민족 자존심입니까? 독재에 신음하면서 시달렸지요. 남 대통령이 북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 김정은의 독재를 찬양 미화한 것밖에 더 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장 체포돼야 될 발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한국에 오면 갈 곳에 대한 일정까지도 지금 언론에 일부씩 나와요. 삼성전자 기흥공장, 국회 연설, 국립극장 경복궁 관람, 서울 도심의 평양냉면집 식사,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 15만 명의 환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에 강제 동원된 청중들의 이 피와 땀이 어린 부분입니다. 문재인은 그 부분에 감격을 했어요. 자, 여권의 관계자는 국회만큼 상징성이나 경호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장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김정은이 서울 국회가 아니면 서울에서 연설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전문가의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서울 방문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태극기 부대일 거다. 김정은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평양 정상회담 일정 중 식사 자리에서 서울 답방을 태반이 반대하지만 태극기 부대가 보일 반응을 나는 이해한다. 그래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이렇게 뚫고 한국에 오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된다 하면 올 건데 현재 문재인과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된다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현재 상태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해체하고
영변 시설을 폐쇄하면 그걸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슬슬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영변 핵 폐기와 연계하지도 마라. 영변 핵시설은 우리 심장부다 하면서 더 큰 거를 얻어내려고 지금 뻗대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종전선언이 될 모양새가 되면 한국당은 곧바로 문재인 탄핵을 발의하고 그러면 국민투표를 발의해야 됩니다. 일단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재로서는 될 가능성은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미국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적 행동으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투표 발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도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국회에서 표결 시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발의와 국민투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싸움을 전개시켜 가야 된다. 그래야 미국에도 한국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있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입장이 전달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국당 이번에도 제대로 못하면요. 한국당은 문 닫아야 됩니다. 저보고 무슨 한국당에 가서 일을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뭐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요. 죽어도 정신 차리기 전에는 그 근처에 얼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을 오라고 하지도 않겠지요.